네, 김프로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원래 지금 스터디를 진행 중인데 스터디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원래 목적은 이제 스윙주와 안전하게 중장기 종목을 찾아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를 이제 배우는 스터디였는데 요즘에는 장초에 매매할 것도 없고 진짜 초단타 매매가 아닌 이상은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어제부터 계속 밀렸고 코스닥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울기를 가파르게 너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0.4%로 마감을 했고 아마 오늘 내일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올라가준다는 가정하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음 주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완전히 얼어붙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내년 9월달이 힘든 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7월부터 지금 힘든 시장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도 많이 피로해지고 많이 시장을 떠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또 금투세 관련해서 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개인들과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모두 원래 정상적이었던 이제 거래 대금을 붙이지 못하고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시장에 돈이 아예 돌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무슨 삼성전자가 빠지는 속도가 잡주마냥 한국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 이렇게 잡주마냥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미국 시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좀 오히려 부러워질 정도로 너무 잡주의 움직임 마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금융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2008년 아무리 좋은 저점을 잡고 고가를 잡는다 해도 3배 성장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주식들은 같은 동기간에 해서 20배 이상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아직까지는 금융의 후진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제가 영상을 그 전까지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한 게 이제 반도체주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은 많이 빠질 것이다. 조정을 많이 볼 것이다 했는데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중장기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면서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본전 라인에서 탈출을 하거나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개인들만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저점이 어딜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점을 잡아서 중장기 투자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스터디가 진행 중이고요. 다시 한번 시장에 가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한국을 또 대표하는 주식들이 몇 가지 있죠. 각각의 섹터에 반도체는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해서 그 다음 제약주들 그리고 뭐 현대차 그죠. 그다음 금융주에서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뭐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하락하는 걸만 보면은 무슨 시총이 1000억 짜리 마냥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차트로서는 보면은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2022년부터 올렸던 이 상승폭을 지금 단 3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지금 빠졌다는 거는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에 일단 오늘 9조 4천억이 돌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근데 대부분 세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유한양행에서 한 3조 3천억이 나오면서 세 개 종목이 거의 3분의 1의 거래 대금을 먹었다. 비정상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랑 그제 5조를 봤습니다. 5조 3천억, 5조 8천억 이게 제가 올해 다 세봤는데 모든 날짜 거래일을 다 세봤는데 딱 거래 대금이 5조인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틀 연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5조인 날이 딱 총 3일이 된 거죠. 이틀 연속이 5조가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래 대금이죠. 그냥 개인들도 안 사고 외인들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고 그냥 돈이 안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인들은 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종목별 투자자 보면은 오늘 90만 주를 팔아제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프로그램 차창을 보면은 계속 매도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를 계속해서 때렸었는데 총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6만 원이라고만 쳐도 90만 주면 5,400억이죠. 그냥 매도를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다 이제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개인들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수 물량을 걸어 놓은 거를 그 부분을 이제 외인이랑 기관, 투신 뭐 연기금 다 찍어 눌러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가가 오지 않았다고
있다고 전 보고 있고, 그 전에 6월 달부터 반도체와 자동차주들은 당분간은 보지 말자라고 말했던 게 당연히 미국 시장을 보면은 너무 상승을 크게 해놨습니다. 조정이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저점 대비해서 몇 배 상승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고 9월부터 하는, 오늘 했죠. 오늘 첫 TV 토론 했는데 TV 토론 이슈도 있고 해서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미국은 지금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상승폭이 하도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국 시장은 그동안 올렸던 거를 그냥 그대로 빼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한국 안에 있는,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다, 북한과 분단 국가다 뭐다 해서 그 전부터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왔는데, 최근에는 또 금투세 이슈와 같이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미국 시장이 그냥 콧물 살짝 난 정도의 거의 반불구 상태로, 좀 세게 말하자면은 그냥 장애인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 정도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모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겠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아직 탈출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응을 잘 해야겠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과 아니면은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 계속해서 월봉을 보면서,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서 스윙주, 우리는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종목들 뭐 100개 보는데 단 5분도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동차주나 반도체주들은 월봉상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지 말자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눌렸다. 2차전지가 2023년 9월에 월봉상 매도 신호가 뜨면서 원웨이로 계속해서 빠졌죠. 차트상, 일봉 차트상으로 9월이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진 거를 미리 캐치해서 2차전지 쪽은 아예 매수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 월봉상 매수 신호가 떴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밀릴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을 긁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고, 저희 스터디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만 스윙주로 편입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면은, 월봉이라도 조금 더 체크하고 주봉만 더 체크해서 본다고 하면은 어떤 섹터가 대장이고 현재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요, 빠질 거를 확률 높게, 승률 높게 찾을 수 있고, 빠진다는 종목만 걸러만 내도 손실의 확률이 확 줄어드는데 아직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스터디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방을 운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굳이 안 오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그 다음 2차전지, 이렇게 세 개가 한국을 지탱하는 제일 큰 섹터인데, 이 섹터에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결국 한국은 이전 차트 8월 5일 날 서킷 걸렸던 이 자리를 그냥 뚫고 내려갈 거로 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뭐 해리스랑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가 제일 강하게 미는 섹터로서 2차전지에 돈이 들어오면 한국 시장 역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분위기상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그냥 감기가 걸리면 거의 몸살을 알아눕는 수준이라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지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하더라도 지수는 크게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지금까지 고점에서 빠진 상황에서 한 거의 1년 넘게, 1년 반 동안 빠진 상황에서 바닥에서 긁고 올라오는 2차전지 관련해서만 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계속 빠지고, 2차전지만 가서 시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장이 올리려면 반도체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자동차주도 좋아야 되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에 반도체 또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 2차전지, 이렇게 큰 축을 지탱하는 이 세 개 섹터에서 동시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락이라도 하지 않고 횡보라도 하는 그림이라도 보여준다면은 지수는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2차전지에만 돈이 몰리고 나머지들이 다 빠진다면 결국에 지수는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가 언젠지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보면은 6만원 초반대, 그 다음 5만원 후반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가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점이라 생각하고 물량을 받고 있는 개미들이 있는데,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이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재료가 터지거나 좋은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좋은 모멘텀이 나와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그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도체는 살짝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봤었는데 아직까지 이전에 8월 5일 날 빠졌던 부근을 하이닉스는 지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밀고 내려가니까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다행인 거는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크게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매수 신호가 뜨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거, 그거 하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종목들도 보면은 오늘은 물론 TV 대선 토론이 있었지만 해리스와 트럼프가 말을 하면서 해리스가 말할 때는 뭐 말이 하나하나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였고, 오히려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트럼프 관련주들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돌려보니까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2차전지 관련해서만 상승을 보였고,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도 2차전지를 제외하고 모든 전 섹터가 그냥 빠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 봅니다. 당연히 이제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걸 가정하에 두고 우리는 지수 투자 또는 주식을 현물을 매수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 게 또 투자의 한 방법인데, 지금 시장은 그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고 7월, 8월, 9월 통틀어서 원래 8월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9월 들어서 9월이 더 힘들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중장기 종목을 선택하고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TV 토론이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경기 침체일지 아닌지 그거의 토론에 대해서, 아니면 중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중국이 경기 침체다 하면서 석유의 가격도 계속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죠.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오른다고 하면은 누가 첫 타선이 될 건지, 저는 이미 2차전지로 점 찍어놨고, 삼바 같은 애들도 월봉상 매수 신호가 뜬 애들은 시장이 빠져도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21선을 잘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이 아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월봉상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피하면서 거래를 하면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오히려 하방 쪽으로 확률이 높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거르고 주식 투자에 임하게 된다면은 하락할 거를 거른다는 거는 상승할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떻게 되든지 탈출을 하든지 수익을 내든지 큰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시장 복귀하면서 내일 이제 말씀드릴 거 TV 대선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방송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